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천안과 아산대학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지만 정원 채우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해 여러 정책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목되는 사회 지표를 꼽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아산탕정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이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본 궤도에 오릅니다. 지난 2020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약 2년 반 만입니다. 전체 면적은 탕정과 음봉 일대 357만 제곱미터입니다. 국토부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상업 업무용지와 주거, 공원, 학교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타운, 그리고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 타운 등 4개 특별 계획구역을 지정해 핵심 도시 경관과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제는 모두 2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구수로는 약 4만 6천 명 규모입니다. 또한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을 비롯해 전용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신도시 세계 생활권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개발로 주거와 미래산업, 연구가 어우러진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건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의 정시 경쟁률은 22.96대 1을 기록한 의예과를 필두로 8.32대 1로 집계돼 지난해 7.22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75대 1을 기록한 백석대와 4.7대 1을 기록한 남서울대도 각각 6.69대 1과 6.34대 1로 올랐습니다. 두 대학은 모두 예체능 계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는 5.59대 1에서 5.55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4.85대 1, 상명대 천안 캠퍼스 4.82대 1, 호서대 4.32대 1로 모두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77대 1이었던 선문대는 2.4대 1을, 2.05대 1이었던 나사렛대는 2.3대 1로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한 학년 등록금 면제를 비롯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1인당 3개 대학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해 여러 정책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세종시가 공표한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사안을 꼽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먼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비율이 1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2.6% 순이었습니다. 특히 8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입니다. 지난해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분거 가구 비율은 21.4%로 2020년 26.5% 대비
5.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건 분야에선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주목할 만합니다. 세종시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68.2%로 2년 전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반면 의료기관 이용 만족 비율은 줄고 불만족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불만족하는 60% 가까이는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 불만족 혹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영주차시설, 공연관람시설 순이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세종시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역시 행정수도란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절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첨단 미래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관내 1,800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2%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이사당에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다진 한 해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세종시에 안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2027년에 맞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도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확충 등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과 같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도 풀어야 합니다. 자족경제도시로의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전 세종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 승인 고시와 함께 조속한 보상 완료가 뒤따라야 하고 또 북부권에 추진 중인 각종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 출범 10년이 넘어 이제 도시의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의 변모도 꾀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확대를 비롯해 추가적인 문화예술 명소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국립박물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시립박물관, 장욱진 기념관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육특구 지정,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 등도 올 한 해 세종시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짓는 국회 규칙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지역에서는 후속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벌써 1년 4개월여. 그러나 아직까지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짓는 국회 규칙조차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돼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새해 시작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2027년 개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회 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하세월을 흐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빨리 세종의사당을 짓는 방안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것도 최소 5년 7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총사업비 확정이 마무리돼야 2028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건립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선 조속히 국회 규칙이 발의돼야 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 시 국회 운영위원회 연구 영역 결과를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들은 이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을 세종이 지역구인 강준현, 홍성국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두 의원은 이 결의안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논평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한 협치의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이 올해도 유지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30만 원 한도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1%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한 천안사랑카드는 지금까지 33만 장이 발급됐고 지난해엔 4,028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설 명정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곳으로 포장 횟수와 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천안이 시로 승격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 교례회를 열고 다시 뛰는 천안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개묘년을 맞아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한 천안시 신년교례. 천안 지역 기관 단체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악수와 덕담을 나눕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신년사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끈기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희망찬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분야별 5대 역점 시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은 더 넓은 미래를 향한 희망찬 도전을 시민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시 뛰는 천안의 여정에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행사를 공동 주최한 SK브로드밴드 송재혁 보도본부장은 중부방송은 30년 가까이 천안 시민과 호흡해왔다며 앞으로도 천안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는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보도와 지역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좀 담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들을 섞어서 서로 상생화합하고 협력하는 어떤 시의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습니다. 한편 천안에서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6일 충남 경제계 신년 교례를 비롯한 신년맞이 각종 행사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도고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도고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약 6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방도 645호선 중 유일하게 2차로 확장이 되지 않은 도고 신원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 구간. 좁은 도로폭의 상습 정체는 물론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하지만 노선 변경 등을 거치며 공사는 지난 2020년 1월에서야 착공됐고 이마저도 토지 보상 지연과 연약 지반에 대한 설계 변경까지 이루어지며 지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도고면 신원리 우회도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신원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까지 910m 구간에 2차로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모두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주민들도 개통을 반겼습니다. 마을이 아주 차가 너무 댕겨갖고 대형차들이 하도 댕겨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뚝뚝 빠지니까 뭐 좋죠. 시는 이번 우회도로 개통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방도 임시개통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원리 우회도로 개통이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남서울대학교와 아토플래닛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지역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교육과정은 항공 드론, 스마트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드론 등으로 총 880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2월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교육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프로그램 확인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유통된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98건의 개체 이력 검사, 즉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6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쇠고기가 유통될 때 개체 식별번호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DNA로 검증하는 검사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2만 1,000건이 넘는 각종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6건의 개체 이력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농업 분야에 대한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보급과 미래농업 인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미래형 농촌 농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실천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체로 농업기술센터 각 업무 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종류와 신청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해 천안시 모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지난해 모금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2,500만 원 늘었습니다. 기부받은 성금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1인당 10,000원 이상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8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